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최종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오랜 시간 관심을 모았던 보유세 인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방향성을 공개하는 셈인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 드디어 개편안이 공개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보유세 개편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심의안을 확정을 짓고요. 그 내용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출된 개편안은 정부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 조세 정책에 반영됩니다. 지난달에 특위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4가지 정도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시나리오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특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 꼽혔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의 80%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비율을 차차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세율 인상과 누진도 강화, 그러니까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쓰되 조금 약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내용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물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안만 사용을 하고 또 다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안을 쓰는 차등과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4가지 안 중에 하나가 오늘 선택된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지금까지도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특위가 한 가지 안을 고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에도 이 4시나리오 모두 예상보다 좀 효과가 강하지 않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출범이 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했던 특위가 이 정책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편안 제출 역시 한 가지 안만 확정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2-3가지 정도를 정부에 제출한 뒤에 최종 결정을 정부에 맡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안들의 효과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보유세가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부터 현실화됐을 때가 문제인데 부동산 시장 영향 어떻게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까? 네, 상승과 하락을 놓고 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40%는 하반기 집값을 보합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는 하락, 29%는 상승을 점쳐서 사실상 소수점 정도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좀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네. 가격 상승을 전망한 소비자는 약한 과세 내성이 생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오르고 또 하반기 분양시장 활성화 때문에 전반적인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하락을 점친 소비자들은 공급 과잉과 규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하반기 주요 변수로 꼽은 1위는 대출 규제와 금리 움직임이었고요. 보유세를 꼽은 소비자도 15%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변수도 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결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광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